며느리를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간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진짜 오랜만에 집에 왔네?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아시잖아요, 저 사업 시작했던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차 한 잔 줄이야? 차는 됐고요. 그냥 어머님이랑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적적하셨죠? 그냥 똑같이 지내지 뭐 별거 있겠니? 그래도 집에만 있지 마시고 가끔은 밖에 나가서 취미생활도 좀 하세요. 이러다가 관절도 안 좋아져요. 책에서 봤는데 적당히 걸어야 관절에는 더 좋대요. 이참에 저랑 나중에 병원도 가시고요. 그래, 알았다. 넌 어떻게 지냈니? 말도 마세요. 제가 요즘 너무 힘이 들어서 미치겠어요. 뭐가 힘든데? 제가 네일샵 차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 진상송녀 한 명 때문에 이미지가 확 안 좋아져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상하게 소문을 내는 바람에 결국엔 손님이 뚝 끊겨서 가게를 좁게 됐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대출을 풀로 땡겨서 다른 동네에 가서 네일샵을 또 차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진상 손님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진상 손님이 왜 너만 괴롭히니? 글쎄, 제가 예쁘게 생겨서 남편 꼬실 것 같다나 뭐라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상권이 워낙 엄마들 입소문에 좌지우지되는 편이라 이번에도 쫄딱 망하게 생겼지 뭐예요. 건물주도 저더러 나가달라고 하고. 아무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맘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래서 네일샵을 2번이나 망했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백수예요. 제 인생 큰일 났어요. 남편도 잃고 직업도 잃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혹시 목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번에 저한테 땅도 있으시고 강원도에 아파트도 사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아마 어머님은 담보 잡힐 게 충분하니까 대출도 잘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저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봤는데 죄다 요즘 상황이 안 좋다고 거절하더라고요. 하도 빌릴 데가 없어서 집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는데 그걸 안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저 이제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 되게 생겼어요, 어머님. 딱해서 어쩌니. 그러니까요.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내가 돈 좀 줄까? 안 그래도 조만간 목돈 들어올 게 있긴 한데. 정말요? 그래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님한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죄송해? 그럼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이 받기만 했잖아요. 그럼 나도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나도 담보를 걸어야겠어. 솔직히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우리 사이는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잖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어머님. 저희가 남이라뇨. 둘도 없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항상 어머님을 제 엄마처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긴 하지.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네, 그럼요. 그런데 제가 가진 담보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냥 우리 사이에 뭘 냉정하게 따져.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나한테 잠시 맡겨놔. 전당포처럼. 그리고 너가 돈을 꿔가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한테 갚으면 그걸 다시 돌려줄게. 난 널 믿지만 젊은 시절 친한 친구한테 돈 떼어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담보를 잡아놔야지 내 마음이 안심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거라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싹싹 긁고 모아서 올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부랴부랴 집에 가더니 가방 한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 안에는 명품 가방, 비싼 장신구, 명품 지갑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 모두 제 아들이 사준 거잖아요.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이게 다야? 제가 가진 게 이게 전부예요, 어머님. 그래도 내 아들이 돈 벌어서 너한테 갖다 바쳤을 거 아니니. 그런데 현금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그게 아시다시피 제가 네일샵을 2번이나 망했잖아요. 현금 자산은 거기서 다 날려먹었어요.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 담보가 한참 모자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니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 거예요. 원하신다면 제 통장 어머님께 맡길게요. 수입을 어머님이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금으로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일단 드릴게요.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제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니 급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하긴 돈도 다 날리고 집까지 경매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담보고 뭐고 제정신이겠어요. 저는 그 기회를 포착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훤히 다 보여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저에게 모든 걸 내어준 뒤 굽신대며 묻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큰 돈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급하니? 아니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아니 사실 급했어요. 최대한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 좀만 기다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며느리는 또 저희 집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 어머님, 혹시 돈은... 돈? 저한테 빌려주기로 하셨던 거 말이에요. 아, 참 그랬지.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걸 깜빡했지 뭐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와. 네, 어머님. 일주일 뒤에는 꼭 주셔야 해요. 그렇게 저는 몇 달 동안 며느리의 마음에 들었다 놨다 하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저는 집에 있는 집을 몽땅 치우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이사였습니다. 졸지에 잠수를 타게 된 것이죠. 며느린 당황했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준 담보들은 고스란히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지요. 하도 전화를 해대서 받았더니 며느리가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돈 빌려준다고 해놓고서 잠수를 타면 어떡해요? 어머나, 내가 말 안 했었니? 예전에 이사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담보까지 다 챙겨서 잠수를 타면 어쩌냔 말이에요. 지금 장난하세요? 그런데 어쩌나? 나는 너한테 줄 돈이 없는데. 이제 와서 돈 못 준다고요? 그럼 제가 담보 걸었던 거 당장 내놔요. 어쩌지? 그거 내가 다 팔아넘기고 써버렸는데. 나도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어째?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어딘지 당장 말해요. 상간남 만나느라 시어미 집엔 얼굴도 안 비추더니 이제는 나들 어디냐고 물어보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잘난 상간남한테 돈 꾸라고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행패야? 어머님, 오해해요.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왜 미친 여자 만나셨어요? 그 여자 진짜 제정신 아니에요. 완전히 돌았다니까요. 그 여자가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오해는 무슨.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때문에 내 아들 그렇게 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무리 가려봐라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억울해요. 어머님마저 저를 떠나시면 저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살려주시고 나머지 오해는 조금씩 풀면 되잖아요. 저는 떳떳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끊어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에 볼 일이 있어서 그 동네에 갔더니 며느리가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다니 달려오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네가 급하긴 한가 보구나. 무모하게 나를 기다린 걸 보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무작정 여기서 어머님을 기다렸겠어요. 여기 부동산 아주머니랑 친하신 것 같아서 아침부터 내내 기다렸어요. 제 손 꽝꽝 얼어붙은 거 안 보이세요? 나는 너한테 일 없다.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너야말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증거도 없이 너를 몰아붙였을까봐. 내가 너 그놈이랑 해외여행 간 사진, 둘이 팔짱 끼고 모텔 들어가는 사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널 의심했을까봐? 어머님, 설마... 그래, 내가 본처한테 알렸어. 너한테 복수하라고 내가 증거까지 고스란히 넘겨줬다. 네가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본처는 소송이라도 할 수 있지. 우리 아들은 제대로 복수도 못해보고 인생을 포기했어.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게 있니?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아들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널 지옥 불구덩이에 쳐놓고 싶을 지경이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잠깐이었어요. 저도 철이 없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저 완전히 끝냈어요. 남편 그렇게 되고 저도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꿈에서 빌고 또 빌었어요. 대체 뭐 때문이었어? 대체 왜 남의 귀한 아들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질렀어? 잠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남편을 잘 보필했어야 했는데 저도 잠시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차피 널 용서할 생각은 없어. 그리고 지금이 끝이라고 착각하지 마. 나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너를 증오할 거고 망하게 할 거야. 안 그래도 제 인생 망했어요. 불쌍한 사람 한번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본처랑 어머님 때문에 진짜로 폭삭 망했다고요. 내가 약속 하나 할게. 앞으로 너는 절대로 행복할 일은 없을 거다. 너는 평생 네가 저지른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네가 저지른 죄는 씻어지지가 않아. 정미안하면 우리 아들 살려내. 저는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묵묵히 맞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며느리의 뺨 한 번 때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 앞에서 한참을 빌었고 저는 엄동설안에 며느리를 버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어쨌든 본초와 저의 작전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상간남은 전 재산이 탈탈 털려 거지골이 되었고 며느리는 가게를 차릴 때마다 폭삭 망하는 바람에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압력까지 당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집 담보로 빌렸던 대출은 결국 갚지 못해 경매에 내놨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제가 탈탈 털어갔으니 이제 며느리에게도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본초를 만나니 저에게 근황을 들려주더라고요.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쩍 펴졌나 봐요. 불륜도 불륜인데 상간이가 친구들한테 돈을 꾸고 안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잠수까지 타는 바람에 고향 친구들은 제 전남편한테 돈을 요구했나 봐요. 그런데 제 전남편도 상간이한테 돈을 꿔준 적이 있어서 고소까지 하고 그랬나 봐요. 한때는 둘도 없는 연인 사이였는데 이제는 법정 싸움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진짜 찾아올 데가 없어서 본처한테 찾아오나 싶더라고요. 저더러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저더러 다른 남자를 만나래요. 그러면 동등해지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는 다 참아줄 수 있대요. 어이가 없었어, 정말. 그 사람 인생도 참 가관이다 싶네요. 아무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더니 그 뒤로는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못난 남편이랑 끝내느라 고생이 많았네. 그러게요. 그래도 여사님 덕분에 잘 끝냈어요. 그때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여전히 바보같이 그 인간을 믿었을 거예요. 돈 없고 무능력한 남자지만 그래도 다정하고 성실하다고 좋은 남편감이라 생각했는데 딴 여자한테 다정하고 불륜 저지르느라 성실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라면 귀찮아서 딴 사람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참 대단하네요. 하여간 불륜 저지르는 것들은 죄다 지옥에 가야 한다니까요? 아무튼 여사님, 혹시나 살면서 힘든 일이나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래도 우리 한때는 같은 처지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준 사이잖아요.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종종 연락하고 싶네요. 저는 언제나 여사님 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말만이라도 고맙네.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아마 하늘에서도 여사님께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신 복수해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요. 우리 엄마였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주제 너무 말인 거 알지만 여사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드님이 바라는 것 또한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걸 거예요. 전날 찾아와서 밥 한 끼 먹고 갔다면서요. 아마도 가장 행복했을 때가 그때라서 찾아온 거 아닐까요?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여사님인 거잖아요. 묘한 동질감을 얻게 된 저희는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만나 밥을 먹곤 합니다. 혼자 살면서 화려한 돌싱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선아는 집안에서 듣는 잔소리만 빼면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술을 한 잔씩 하기도 하죠. 술안주는 언제나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근황이 들리더라고요. 그쪽 고향 친구와도 친했던지라 가끔씩 만나 근황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사님, 그거 아세요? 상간녀 지금 경찰서에 있대요. 어머, 왜? 다단계 연루 사건에 포함됐대요? 갑자기 다단계는 무슨 말이에요? 돈이 급해서 무슨 알바 구했는데 그게 인출제 그런 거였나봐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 쓰니 아주 인생 망하게 생겼어요. 가만히 냅두니 알아서 지옥길을 밟고 있네요. 너무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 남편 있잖아요. 무슨 코빼한테 걸렸는지 원래도 빌더터리인 거 먼지카스 털려서 버림받았대요. 그 인간은 진짜 여지없이 못 살 팔자니까 봐요. 한심한 놈. 지금도 여전히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인생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복수를 성공한 걸까요?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가끔씩 꿈을 꾸곤 합니다. 꿈에서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울부짖었고 아들은 아무런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아마도 저는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것만큼 절망적인 인생이 또 있을까요? 가끔씩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꽃도 갈아주고 술도 따라주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못난 놈아 어떻게 엄마를 두고 갈 수 있냐며 원망 섞인 말만 건넸는데 이제는 갈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생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둘 걸 그랬어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입이 닳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된 이후로 저는 부쩍 인생의 덧없음을 많이 느꼈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은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이제 저는 가끔씩 소일거리로 돈을 버는 것 외에는 그냥 텃밭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난초를 돌보는데 시간을 쏟곤 합니다.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인생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지금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지나고 보면 나중에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며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정말 가슴에 한으로 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루 종일 하고 싶지만 꼰대같이 보일까봐 잔소리는 잊지 말고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